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4억원 내서 월 155만원 냈는데 이제 이자가 오르니까 밤잠 못 잔다라는 연끌족들의 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누가 저렇게 대출하라고 등 떠밀은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아니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 재진입한다 어쩐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8월이잖아요. 2022년 12월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상당금리가 8%는 그냥 훌쩍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8% 후반대 거의 9%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도 하나도 놀랍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균 대출금리 2% 중후반대 내던 사람들이 4% 중후반대 뭐 거의 2배 내다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한 3배까지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150만원 이자 내던 사람이 400만원, 450만원 내는 일도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지만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매깁니다. 그냥 시중금리가 기준금리가 한 3% 되는데 가상금리 한 4, 5% 매겨서 그냥 8%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그냥 한 방에 쓰러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죠. 이미 데이터 3법으로 금융권들은 그 대출자들이 얼마를 벌고 어디에 쓰고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철저하게 뜯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뜯어내겠죠. 그리고 맞벌이하게 강요하고요. 일을 하나 더하게, 2개 더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젖어들게 해서 그 상황에 정하게 만들겠죠. 사실상 은행이 그 대출자들을 상대로 돈 놀이라는 거죠. 사채업 장사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상당금리가 지난 6월 달에 7% 넘어섰다는데요. 저게 금융감독 원장이 말 한마디 한다 그래서 내려갈 일이냐라는 거죠. 그냥 눈 가리고 엉했던 거죠. 사실상 장난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6월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38이었대죠. 7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좀 지나면 코픽스라고 하는 저것도 3% 넘어가겠죠. 금세 3% 넘어갈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2020년에 2.4%에 받던 이가 155만원에서 한 200만원 가량 돼서 40만원 넘게 올랐다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2.4%였던 게 4% 돼가지고 155만원이 200만원 된 거잖아요. 이게 6% 되면 어떻게 돼요? 6% 되면 그냥 이자가 250만원 되겠죠. 240만원 된다라는 거죠. 6% 되면 250만원. 8% 되면 300만원 되는 건가요? 10%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죠. 평균액을 얘기하니까 매우 적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자가 9%에 도달하면 원리금 갚기 힘든 사람이 190만 명이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지금의 상황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집값이 14% 하락할 수 있다라는 IMF 연구도 있습니다. 14% 하락한다. 충격이죠. 14% 하락하면 충격입니다. IMF 때요. IMF 때 서울이 19%, 수도권이 20%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의 느낌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IMF가 저렇게 경고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강서구에 한 아파트를 사는데 4억 5천만원 연끌로 샀다는 거죠. 연끌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청 안 좋아지는 거죠, 상황이. 지금 현재 월별 계약 건수는 1000건이 안 되죠. 7월달 계약 건수가 한 5, 600건 됩니까? 5, 600건. 500건이라고 치면요. 1년 전 2021년 5월하고 비교하면 10분의 1로 급감한 거예요. 이자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모습이라는 거죠. 한국이
부동산 가격이 제일 높이 올라갔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 그들이 몰라갈 거다라고 봐야 돼요. 몰라갈 거다. 지금이라도 집값 잡아라. 집값 못 잡으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투기를 누가 하라고 했냐? 이런 거죠. 투기한 사람들이 나라 경제 다 망쳐놓은 거다. 돈도 없으면서 금리 싸다고 대출 잔뜩 받아서 집 사면서 집값 올리고 이제 수요 없고 대출금리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탕감해달라고 이러는 거죠. 대부분 탕감 안됩니다. 탕감 안됩니다. 집값 올린 원흉들이다. 연끌족 하지 마라. 연끌족들은 그래도 비빌런덕이 있다. 부동산 투기한 세력들은 전부 자기 책임 아래 투기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다. 라는 거죠. 현재 집값이 8억인데 대출이 4억. 내년 되면 대출 4억에 연 이자만 5천만원 나온다. 월 이자가 400만원이다. 그리고 내년에 집값이 8억짜리가 3억 된다. 이건 조금 과하게 본 것 같은데요. 뭐 이분의 댓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돈 4억 넣고 산 집을 집 팔아도 빚 못 갚는 거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가 600이라 할 때 이걸 못 갚으면 압류가 들어오죠. 집을 은행에 내주고도 여러분은 수억 원의 빚이 남는다. 지금 기준금리 0.5에서 2.25까지 올라간 상태이고 버블 붕괴 초입 상태다. 연말에 미국이 금리 인상 3번 더 올리고 내년에 7%까지 간다. 조금 가익하게 한 얘기지만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립니다. 집값 8억짜리가 내년에 3억 된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8억짜리가 3억 안 되고 7억 될 수도 있고 6억 될 수도 있고 5억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기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IMF 때 예금금리가 20%였다. 맞습니다. IMF 때 한때 시중대출금리가 30%까지 갔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절대로 뻥이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빚낸 이들이 맞게 될 대충격이 얼마나 살벌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이 감당하게 될 미래의 모습, 현실은 얼마나 살벌할지는 그냥 사채꾼 우시지마라고 하는 일본 드라마 보시면 압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더 이상 갈 데 없어서 정말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그들, 인간 쓰레기들을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뭐 사채꾼 의시만 보면 살벌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빌린 사람, 빚쟁이들한테 길거리에서 사람한테 돈 빌리게 만들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빚 앞에서는 체면 따위는, 안면 따위는 생각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개돼지로 그냥 전락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전락시키려고 한국의 기득권들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서 대거 빚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2% 초반에 대출해 줄 테니까 5억 정도 빚내도 월 이자가 한 7, 80만원 밖에 안 돼. 괜찮아. 네. 이렇게 만들었죠. 실제로 5억 대출을 하는데 2% 초반 대출 금리로 1년에 이자를 한 80만원 남짓 내면서 되게 빚 안 내고 그냥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그들이 몸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뭐 4억 5천 받아가지고 원리금 155만원 냈는데 저게 155로 한 200만원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가상금리라는 이유로 매겨서 그 대출자가 신용도가 떨어졌다, 신용점수가 떨어졌다 이런 여러가지 명목으로 계속해서 금리는 올린다라는 거죠.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에이 그러면 다른 대출은행으로 갈아타면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면 되지 라고 할 때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은행들 자기들끼리는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합니다. 이미 지금 이미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인터넷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우리 은행을 쓰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신한은행에 농협에 있는 계좌의 잔고가 얼마인지 그 다른 은행의 그 금융정보가 어떠한지를 서로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다른 은행에 대출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냥
은행권에 잡힌 물고기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월 155만원 내던 게 200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00만원, 400만원 그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